네, 안녕하세요. 오지유튜브의 오지환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네, 한 3주 만이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영상 올리느냐? 뭐, 굳이, 죄송하지만 핑계를 대자면, 제 일이 너무나도 바쁜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3일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일을 마쳤고, 이제 3일 동안 좀 여유가 있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늘 이제 검사를 맞는 줄 알고 안 자고 한 30시간 일을 했어요. 그 기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원래 일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정인데 그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개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원래 찍고 싶은 영상의 주제는, 제가 이제 한 8년 그 정도 이제 현업에서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뭐 중소기업 사람도 만나보고 대기업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이제 장점, 서로 장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잠을 안 자고 한 30시간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떠올라서, 우선은 그 열정이 좀 살아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 뭐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을 밤새면서 한 30시간 일하다 보니까, 와,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굉장히 피곤하다. 와, 이런 사람하고 일하니까 좀 되게 편하고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야기에 앞서, 제 의자를 보면은 이게 해졌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제 아내가 되게 없어 보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의자를 굳이, 이게 좋거든요, 저는. 굳이 뭐 새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카시트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 이제 씌울 생각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원래 처음에는 진짜 조그만한 틈이, 진짜 요만한 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제 첫째 아들이 보더니 이렇게 좀 뜯었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와서 그걸 또 뜯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가 또 와가지고 이제 또 뜯고, 애들이 이제 제 방에 들어오면 맨날 이걸 뜯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의자 반 정도가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자가 이러는 거니까 좀 신경이 쓰이셔도 우선은 좀 무시하시고, 다음 방송에는 요거 이제 카시트를 씌워가지고 좀 말끔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최근에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동생은 약간 뭐 유전자 쪽으로 사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뭐 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해준 말이, 형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에 좀 동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과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때로는 너무 이거를 맹신을 해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딱 틀을 갖고 보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이제 그게 많은 확률로 맞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대하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움을 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쩔 때 개발할 때 어떤 도움을 주냐면, 근데 몇 마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이제 개발 수준이라던가 어느 정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실력이 뭐 한 70인데
한 150으로 뻥튀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뻥튀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드러내기 싫어하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쉽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또 이런 거 문서를 쓸 때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써줘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런 능력이.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람을 뽑아보니까 이제 면접을 하고 이렇게 몇 마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실력을 봤을 때 어느 정도구나. 근데 그 사람의 이제 단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게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개발을 하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뽑아요. 예. 근데 제가 정말 느낀 건, 사람은 정말로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을 한 4년 전쯤에 신입을 한 명 뽑았는데, 그 신입을 뽑았을 때 그게 100%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한 70% 정도 만족스러웠는데 뭐 실력이 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 좀 모자란데 그래도 이제 뭔가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근데 시험을 이제 제가 좀 보면서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이 좀 적었어요, 좀. 근데 그래도 뭐 실제로 회사에 뽑혀서 하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실력도 늘리고 쓸만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뽑아서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나도록 거의 제자리더라고요, 실력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면 그 아이의 단점은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되게 막막한 걸 던져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막하니까 계속 담배를 피러 나가더라고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를 해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 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같이 개발해서 개발자 안 된다. 너가 못해도 좋으니 뭔가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그리고 내가 이런 과제를 줄 테니 이거 한 달 안에만 좀 해결을 해봐라. 그럼 믿고 내가 좋게 얘기를 해줄게,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개편을 들어주려고 절대 안 좋은 얘기를 대표 입에 들어가지 않겠고, 그리고 대표가 안 좋게 얘기해도 아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세 달이고 되고 네 달이 되고 아무리 뭐 혼내보고 뭘 해봐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걔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처음에 딱 입사를 해서 가지고 있던 장점, 그러니까 실력적인 장점이 아니라 단점. 가지고 있던 단점, 실력적인 단점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적인 단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뭔가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안 하는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은 계속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하지 않는 성향을 쭉 유지하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리고 같이 어떤 개발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그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뭐 99%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까? 그러니까 저도 잘 변하지 않는데 근데 20살의 저와 지금 제 나이에 저를 보면 그때 갖고 있던 단점들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변한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라고 보면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뭔지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좌절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게임 중독을 인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게임 중독이 사실 20살 때부터 있던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막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게임 한 판을 하면 한 20시간 뭐 12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숨으려고 또 게임을 하고, 그래 악순환을 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디데이가 되면은 그때 그거를 간신히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다 쏟아부었으니까 또 힘드니까 또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끊고 싶어서 이제 상담도 받고 고쳐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죠. 근데 제가 잘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이 있고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지켜보고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없는 사람은 70살이 되던 80살이 되던 90살이 되던 늙어도 그 모습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뭐 얼마 살아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70살, 80살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 그게 이제 꼰대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진짜로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 성숙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 그 가진 권위랑 그 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개발계에서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어저께 30시간을 일하면서 그 꼰대질에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꼰대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꼰대를 만나더라도 그거를 꼰대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어린 친구가 뭐냐면 자라서 꼰대가 돼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나한테 가르치는 말, 이거를 저 사람은 꼰대야 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그게 꼰대 행동이에요. 본인이 꼰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퀄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왜냐면 봐봐요.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남들이 어떤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어린 친구들을 판단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꼰대거든요. 그쵸? 근데 반대로 봐봐요. 내가 어린 입장이에요. 근데 어린 입장에 가진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으로 어른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꼰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애기가. 그 말은 즉 뭐냐면 그 애기가 자라면 꼰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른이 아무리 꼰대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걸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꼰대 같은 말을 하지? 정말 가치가 없는 말인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고 적용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말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건 걸러내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편안한 어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된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자, 신입,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됐을 때 정말 정말 중요한 건, 개발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리드하는 입장이 됐을 때 정말로 뭔가 인간적으로 존경이 가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면 정말 일하는 게 즐겁거든요.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게. 그런 좀 리더가 되는 개발자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약간 음성을 높여서 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꼰대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 거냐? 그래서 흥분했냐? 근데 안 들어요, 저는. 네,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제 앞에서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대놓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얘기 요점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른들이 애 많이 낳아라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셋을 낳아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장점이 있어요. 힘든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잠깐 옆으로 해지만 애 안 낳고 뭐 헬조선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정말 저게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니까 그냥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아무튼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듣고 자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훈련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제 당했어요. 그 갑질, 꼰대질에 제가 당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대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따왔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한 달 기간으로 따왔는데, 사실 한 5, 6개월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대표 생각에 이거는 예전에 다 해놨던 거니 한 달 안에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거금을 받으면서 억 단위겠죠. 받아서 이 일을 이제 한다. 하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뭐 보너스 뭐 500 더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 뭐 근데 대표 말로는 제가 할 일이 없대요. 뭐 그렇게. 근데 막상 해보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이미 갖고 있는 플랫폼이 그 MySQL을 이제 DB를 썼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반드시 MS SQL을 써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대표가 오더니 MySQL을 MS SQL로 이제 바꿔서 이제 포팅을 하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발할 게 더 있는데, 뭐, 알겠다고, 그러고 했죠. 근데 이게 뭐, 쿼리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몇백 개인데, 이게 MySQL에서 MSSQL로 바뀌면 뭐가 좀, 뭐, 안 되는 함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다 일일이 찾아서 다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 일 한다고 뭐 일주일 반 갔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남은 게 몇 주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잠 못 자는 거죠.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 저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이렇게 뭐 죽어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은 뭐 벌라 그러면 딴 데서도 더 벌 수 있고, 근데 내가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냥 그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하기로 했다라는 그 말을 뱉은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냥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해주는 일로 인해서 어떤 대표가 피해를 받게 되면 내가 직원인데 그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뭐 나는 언제든지 이 일이 싫으면 그만둘 수 있지만 그만두더라도 내 일은 마무리하고 그만두자,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비록 합청업체로 가서 일을 하지만 사실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기간에, 이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해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없다.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그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게을르게 놀았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플래티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지웠는데, 그리고 상담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허황된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튼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욕먹을 이유가 없다. 근데 딱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우리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서울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주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어떤 여러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부분을 구현해야 될 부분이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할. 그리고 해놓은 것도 없어, 그 전에. 그래서 그게 빵꾸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맡았던 프로젝트 그 PM이 그냥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PM이 들어왔는데 그 PM이 이제 제 얘기한 꼰대질 하는 PM이에요. 근데 그 PM이 들어왔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막 어쨌든 수준을 했고 안 그걸 마무리 못하면 굉장한 페널티를 받으니까 막 회사를 수소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저희 쪽에 급하게 온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오면 굉장히 높은 단가를 부르고 그리고 그걸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위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저한테 꼰대질한 PM 빼고는 전부 다 와서 제발 좀 이 시간에 마무리 해달라고 막 이렇게 싸바싸바 해요, 싸바싸바. 근데 제가 사실 그럼 막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이 급하게 오는 거는 맞지만 정당한 비용을 주잖아요. 그럼 저도 그거에 맞추어서 최대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위아래 갑을 관계가 아니라 그 갑을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갑을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저는 평등한 관계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대하는 게 근데 자기 뭐 군대 문화를 그러니까 군대 문화 식으로 저를 들이대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선은 맞춰줬어요. 가서. 근데 딱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굴 표정이 다 굳어 있어. 그러면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하는 게 옆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좀 사람이 유두리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서버실에 딱 들어가면 뭐 이제 제가 만들어 온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웹 프로그램이니까 아파치 톰캣도 뭐 설치하고 뭐 자바도 깔고 뭐 DB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누가 대리인이 그걸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다 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뉴얼 줘서 그걸 다 해야 된대요. 근데 이미 기간이 말도 안 되게 적은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작성할 시간이 절대 없죠. 밤새고 뭐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뻔히 알면서 와가지고 매뉴얼을 안 쌓아왔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뻔히 상황 알지 않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서버실에 갔더니 그 서울시에서 수주를 내린 사람은 제가 이제 옆에서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세요라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답답하니까 그냥 제가 앉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켜보고. 그래서 제가 빠르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갔어요. 그 사람이 가고 PM이라는 사람이 이제 앉았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다 알려주래요. 근데 이게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알려줘도 또 이렇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으로 자꾸 제가 하는 일이 뭐 별거 아닌 것 마냥, 얘기를 하고 뭐 하나 추가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라는 식의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저를 자기네 회사 부하 직원인 것 마냥 왜냐면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어려 보이니까 자꾸 뭔가 애 취급하듯이 이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상황이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 일어나서 다음날 오전 9시인가까지 진짜 1초도 안 자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29시간인가? 맞나요? 하여튼 그 정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오늘 원래 마무리인 줄 알았는데 3일이 연장이 됐대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29시간 일을 하고 딱 이제 화면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선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러운데 화면이 좀 이제 비율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화면 크기를 조절할 때마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산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잠을 너무 오랫동안 못 자고 3주 동안 3, 4시간 자고 계속 일을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 좀 이따 제가 작업을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어이가 없어요. 그거는 너네 회사 대표한테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표정이 좀 굳어지면서 저한테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못 한다 그래야지 왜 단어를 안 한다라고 표현하냐고. 저한테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작업해서 화면만 업로드 시키면 되니까 그거는 해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3일 더 여유가 있으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럴 때 굉장히 강하게 좀 빡친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다 느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회가 드는 게,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괜히 제 성질 부렸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해가지고 마무리는 우선 했는데, 뭐 화면 하나 더 고쳐달라고 하더라. 근데 제가 너무 짜증나서 안 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끼한테는 그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 새끼여도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좀 들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혈기가 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꽤 나이가 있는 거예요. 한 50 넘었겠죠? 한 50대 중반이던가?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진짜 끔찍해요. 그러니까 군대면 군대려냐고 이제 버티는데 그 회사에서 맨날 만나는 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을 저 같으면 그냥 때려쳤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으쌰으쌰 해야지 이게 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연구소장이 저랑 또래예요. 근데 그 소장하고 제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장도 저를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밤새서 막 일하고 기간이 좀 연장이 된 듯하게 이제 그 사람들은 느낄 테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줘놓고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초조하잖아요. 당장 되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소장은 저를 안 좋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다고. 예. 한 몇 년 같이 일했는데 정말 힘들다고. 근데 그냥 버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나왔어요, 진짜. 예. 근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 어른은 본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는 실력보다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어요. 실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제 이제 밤새면서 같이 밤샌 친구가 있어요. 다른 회사 어떤 어린 친구인데 93년생이래요. 93년생이 몇 살이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린데 그 어린 친구가 왔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좀 나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경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경력이 한 6개월 차래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맡은 건 뭐냐면 이제 그 저희 UI가 웹 UI인데 UI의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원래 그 회사가 그걸 맡은 회사가 게임 개발 회사인데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 화면을 이제 시안을 줬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웹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센서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가 DB에 박히고 DB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개발자가 그걸 만들어놨는데 스프링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이밥티즈로 이제 값을 가져와서 이제 그 화면에 뿌려주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도 처음 봤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DB를 이렇게 와서 이런 함수를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이제 화면을 표출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아예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황당했죠. 아니, 그럼 어떻게 같이 일을 하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딱 이제 몇 마디 해보고 이제 든 생각이 얘가 많이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내가 할 일도 겁나 많아 죽겠는데 지금 얘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거를
대신할 사람이 없네.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런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 우리 개발자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오케이, 알겠다. 그럼 모르면 제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함수 콜을 하고, 왜냐면 그 친구가 C샵은 했거든요. 게임 만든다고, 유니티. 그래서 언어적인 그 개념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구현해 줄게. 콜이문 다 짜고 뭐 해서 다 함수까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이 함수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값을 파싱해서 표현하는 것만 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존댓말을 써서 존중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거는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정말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실력은 없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좌절을 먹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근데 가르쳐 주니까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변수를 전역 변수로 하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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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역 변수를 어디다가 선언해야 전역 변수인지 이런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려줬어요. 예. 근데 알려주니까 또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하여튼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더 늦게 일이 마무리된 건 있지만 근데 제가 그 친구랑 더 얘기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고 학원 출신의 학원에서 배워서 와가지고 한 5, 6개월 일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게 아닌 것 같다. 물론 경험이 없고 웹 쪽을 아예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좀 많이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알아듣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 충분히 이 길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했던 일은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 이걸 따라하는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좀 더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돌아가서 내가 뭘 한 건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기초적인 걸 좀 다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좀 훈수도 뒀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일을 못하니까 힘들게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이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래 다음에 내가 만약에 회사를 차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 오늘 주제 누구랑 일하고 싶냐?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고 모르는 면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모른다. 그럼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그냥 공부하고 그냥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재능도 필요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그게 정말 뭐 무지막지하게 천재적인 재능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밌어 하는 게 저는 곧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재밌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감이죠. 예. 아무리 쉬운 걸 주고 또 아무리 어려운 걸 줬어도 그 사람의 이게 딱 넘어가면 더 이상 신경 써도 되지 않을 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 네. 어떤 기한이 정해지면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최대한으로 언제까지 맞추겠다라는 약속이 나오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실무를 하다 보면 또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 보면 이 당연한 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책임감 있게 이 일을 마무리해 준다? 안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 다 약속 어기고 뭐 빵꾸 내고 도망가는 일도 다반사고 가져온 퀄리티가 약속한 거에
한 100에서 한 30 정도만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 주고 그냥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람이 가진 실력 중요하다. 근데 그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 실력을 발휘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간판만 많고. 그래서 정말로 지금 당장의 어떤 내 위치가 뭐 배우는 입장 그리고 신입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뭔가 발전하려는 성향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발전을 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아봐야 될 건 지금 당장 어떤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학부생으로 1학년 때 어떤 실력이 없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양들을 보고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를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또 가지고 금방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우야, 건우야 맛있어? 건우야 맛있어?